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올해도 여러분들께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지금 바로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상담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데요.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멘토를 만나보기 전에 시장 분위기도 간단하게 훑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은 조금 더 주춤한 모습입니다. 우선 코스피부터 보시면 코스피 오늘 개파락 출발 이후에 상승폭을 키워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1% 가깝게 밀려나면서 3,214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출발 이후 꾸준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0.92% 마찬가지로 1% 가깝게 밀려나면서 1,034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이렇게 양대 지수 모두 파란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양시장에서 개인만 주구장창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의 매수세는 강한데요. 6천억 원가량 단독 매수하고 있고 기관의 매도세가 좀 거셉니다. 4천억 원가량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관 내에서도 수급 주체들이 오늘은 내던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만 나홀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2천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좀 침체가 돼 있다 보니까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섹터별로 같이 움직이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철강주가 있습니다. 철강 대표주들이 지금 이 시각 올라가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냉연 도금제 수출 증치세 환급을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얻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냉연 도금제는 TV나 냉장고에 들어가는 냉장고 등을 생산할 때 쓰이는 철강제입니다. 이걸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대표적으로는 포스코, 동국제강 등이 있는데요. 오늘 시세를 보시면 포스코는 지금 이 시각 한 1%가량 소폭 올라가고 있고요. 동국제강도 2%, 시장이 아무래도 좋지 않다 보니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오늘 어쨌든 전반적으로 상승물을 켜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음압병실 관련주도 보도록 할게요.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4자릿수를 기록을 하면서 음압병상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의료체계를 재정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주들이 반사수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GH 신소재가 6%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감염관리 전문 기업이죠. 우정바이오는 5%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는 오늘 대부분 개별장 위주이기 때문에 또 상담을 통해서 그런 시세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어줄 전문가님은 문현진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장이라서 그런 건지 시장이 네. 이제 진짜 힘이 좀 빠진 건지 어쨌든 네. 그다지 시장 흐름이 좋지가 않네요. 어떻게 맞아요. 보세요? 저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네, 사실 늘 약간은 네. 신중하자라는 입장이셔서. 네, 맞아요. 저는 이제 타 방송에서도 그렇고 네. 이 방송에서도 그렇고 항상 이제 7월이 병곡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은 심오하긴 하죠. 금리 인상부터 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진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다. 근데 지금 또 보면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우리 소형주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기업 상장주는 아닌데 우리 흔히 말하는 하청업체들의 제조업들이 지금 부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서히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역시나 자영업자들이 몰락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취업 지금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취업률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만한 정도로 취업률이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구직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도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만약에 문을 닫게 되면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결국 일을 해야 되는데 취업률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거시적인 내용들이고 에이 주식을 아는데 그런 것까지 봐야 됩니까? 라고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역시 미국에 대한 리스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7월 제가 5월 달쯤에 6월 달쯤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자넷 옐런이죠.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부채 한도 올리지 않으면은 지금 미국이 부도나게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7월 31일입니다. 8월까지 부도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한도를 올려야 되는데 아니 이거 7월 31일인데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부채 한도 올릴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0월쯤으로 미뤄질 것 같다. 또는 크리스마스까지 밀릴 것 같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7월 31일 땡 하고 난 다음부터 8월 1일부터 미국은요. 지금 부채 한도 때문에 부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부도 위기, 2011년에 그리스 부도 위기 때문에 장이 얼마나 박살이 났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금시초문인 분들도 있겠지만요. 한 국가의 부도 위기, 그리스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랑 무슨 연관이 있겠어, 세계 경제에 어떤 연관이 있겠어라고 하지만 그 증시 하나가 무너졌는데 우리나라 지수도 거의 뭐 한 40% 이상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미국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야기 도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이고 상당히 괴로울 거다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 규제 때문에 중국도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 말은 지금 증시가 우리나라가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는가 하면 호재가 나오질 않고 있죠. 지금 델타 변이도 심각하고 경제 상황도 안 좋다라는 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증시가 자꾸 올라가기만을 바라는 것 자체가 너무 그냥 낙관적인 생각만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제가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는 거 좀 안전하게 하는 거 어떨까요? 지금 약간 리스크가 있습니다라고 여러 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저는 8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올 하반기까지는 증시가 그렇게까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뭐 물론 지금 이렇게 증시가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종목이 다 빠질 건가요? 라고 했을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증시를 끌어올린 장본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형주라고 하죠.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 있는 대형주들은 생각보다 침체 구간에 놓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고요. 그거 외에 역시 대선 장세가 돌아오기 때문에 대선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들 또는 지금 식량난이라고 하는 부분들 지금 물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심도 역시나 신라면 가격 올린다고 하죠. 거기다가 CJ 제일제당, 햇반이라든지 또는 뭐 스팸 이런 가격들 전부 다 인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세계 곡물 가격과 세계 음식 가격이라고 하죠. 식료품 가격이 40%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원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물가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그 물가가 올라가는 걸 잡기 위해서는 또 금리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은데 왜 지금 증시를 왜 이렇게 좀 냉정하게 바라보지 않고 무조건 4천 간다, 3,500 간다, 왜 그렇게 외쳐야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리스크가 있으면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전문가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리스크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주장창 외치고 있는 게 현금화라고 말씀을 드려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을 아예 다 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은 빨리 챙겨가지고 현금을 저는 50%까지 맞춰놓는 게 좋다. 왜냐?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산 만큼 사는 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1,000만 원치를 샀다라고 한다면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도 1,000만 원치를 사줘야 매수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 많은 분들이 위에서 1,000만 원치 사고 밑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추가 매수하는 것을 추가 매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지수가 내려갈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할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라 이건데 결국 추가 매수 자금 내가 산 만큼 보유해라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50% 정도는 현금을 들고 있으면 지수가 무너져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뭐죠? 여러분들이 좀 습관처럼 종목 사시기 전에 열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 재무제표. 실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좀 체크 한번 해보셔라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신다면은 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기업을 잡아놔라고 했죠.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기업을 잡아놓고 그게 더 떨어지면 더 사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신다면은 지수랑은 상관없는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적자인데 급등한 거 잡았다. 그거 최악입니다. 그런 거 잡으셨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잡아놓고 거기서 기다리면 답이 나오겠지 하는 기도 매매라고 우리가 속히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올바르게 냉정한 생각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냉철한 정신으로 머리를 차갑게 유지하면서 대응 전략을 짜시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조언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현금화를 꼭 해나가셔야 된다. 현금 한 50% 정도는 꼭 구비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저희는 전화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고민이신가요? 예, 저는 삼성전기 예, 우를 샀거든요. 어떤 종목이요? 삼성전기 아, 예. 우선주.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11만 2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요? 예, 비중은 10%요. 네, 11만 2천 원에 10%.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죠, 시청자님? 아니요, 이거 좀 오래됐어요. 좀 되셨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올 초에 쭉 많이 급등을 했었네요, 네, 멘토님. 그러다가 맞습니다. 지금 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0만 원대에서 지지부진한데 또 네. 우선 주기도 해서 이거는 대응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거죠. 이게 우리나라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금융 문맹국이라고 놀려요. 네. 그리고 현실이 그래요. OECD 국가 중에서 금융 지식이 49등인가 거의 뭐 꼴등 앞자리거든요. 네. 거의 아프리카 수준이에요. 어이구. 그만큼 이게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건데 지금 제가 질문해 보면 압니다. 우선주가 뭡니까? 시청자님. 예. 우선주가 뭔데 우선주를 사셨어요? 예, 저희 남편이 우선주를 사라고 그래서 샀는데 그러니까 우선주가 제가 뭔데요? 이거 주식 투자 처음 시작했을 때 네. 모르고 산 거였어요. 맞아요. 근데 모르고 사신다는 거죠. 우선주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르고 사다 주식 보니까 전략을 유통에 짜기가 굉장히 참여를 힘든 거예요. 안 하는 거라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본주하고 네. 가는 거는 비슷하게 가는데 그 주총에 참석 안 하는 그 권한만 다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샀는데 처음에 사갔을 때는 한 7만 원대에 사서 조금 이제 올라갈 때 수익 보고 또 산 거죠, 네. 그죠? 예, 근데 네. 두 번째 들어가서 이렇게 물렸어요. 그러면 주총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건 또 무슨 뜻이면서 그거 안 하면 뭐가 좋을까요? 글쎄 그거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좀 본주보다 싸고 본주하고 같이 간다는 그런 걸로 인식을 하고 샀어요. 근데 사고 나서 보니까 우선주는 하면 삼성전자만 빼놓고는 우선주는 다시는 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좀 네. 빠져나오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지금 제 맥락을 말씀드리는 맥락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우선주랑 이 그냥 주식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우선주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잘 알고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선주는 말씀하신 게 맞아요. 주주총회 할 때 투표 의결권이 없는 주식들을 이야기하고 대신에 배당이라든지 수익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선주에 조금 더 주는 형태가 나오게 돼요. 네. 그러면 우선주를 사는 이유는 주총에 내가 경영권 참여하지 않을게 대신에 수익이 나면 나한테 좀 더 많이 줘라는 느낌으로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네, 우선주라고 그런 하는 것은 개념으로. 결국 배당금이라는 걸 많이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우선주 투자 목적이에요. 뭘 많이 받는다고요? 배당금이요. 배당금이요. 배당금은 몇 년마다 줄까요? 매년 주죠. 매년 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배당 한 번도 안 받으셨는데 지금 우선주 결국 투자하는 건 배당금이 목적이다. 년 단위로 투자 계획을 짜셔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예. 우선주 투자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최소 3년에서 10년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우선주를 최대한 싸게 모아가면서 배당을 받으면서 회사와 함께 가겠다라는 느낌으로 우선주를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아. 시청자님은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특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본주랑 같이 간다고 하니까 샀는데 요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지금 샀는데 주가가 안 가요. 아니 지금 난 배당도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지금 배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셔야 되는 건데 배도 지금 뭐 최근에 사신 거죠. 어떻게 보면 올해 3월, 4월에 사신 것 같거든요. 네네.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3년에서 4년 가져간다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거고 이 종목은 밑으로 네.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냥 모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멀리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를 자주 한다는 느낌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많이 모아서 배당을 많이 받겠다는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럼 배당을 받는다는 말은 이 종목에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배당을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게 유리할까요? 돈이 정말 큰 목돈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게 유리할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맞아요. 지금 여기에 몇 억을 투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막 10억, 20억 때려 넣어야지 배당도 받아가면서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지 나 단타성으로 빨리빨리 매매하고 싶어요 하면 절대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느려요, 일단. 예, 상당히 그러네요. 느리고 특히나 배당주는 이렇게 무거워요. 급등했을 때 사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엔 우리가 멀리 보고 가져가기 때문에 어때요? 이왕이면 싸게 가져가는 게 배당도 수익이고 결국 주가 수익도 같이 보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지금부터 사시겠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매년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10,000원 단위로 모은다 생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럴 의향이 있으시면 보유 의견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종목 진짜 잘못 짚어도 한참을 잘못 짚으셨어요. 예, 그런 네, 그래서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저는 일단 선택권을 드릴 거예요. 102,000원짜리가 있는데요. 여기가 최근에 이렇게 저점이거든요. 네. 이 자리 무너지면 그냥 정리하고 다른 종목이나 하는 게 확실히 맞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안 그래요. 늦어요. 너무 느려요. 그래서 네, 느리기도 10만 2천 원이 하고 무너지게 걷기가. 되면은 저는 손절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장기 투자할 생각이 조금 있으시거나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냥 8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비중을 한 번 더 지금 매수하신 만큼 늘리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거든요. 삼성전기 진짜 좋은 회사예요. 예. 그래서 8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지금 사신 만큼 사셔도 절대 나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길 네. 좀 추천드리는데 만약에 추가 매수 의향이시라고 한다면은 3년은 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네. 그 MLCC도 그렇고 뭐 앞으로 이번에 어젠가 며칠 전에 그 발표 났었잖아요. 그 실적 발표 났을 때 굉장히 좋다고 났는데 왜 가격은 왜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좋다고 해야지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안 파는 사람이 생기고 시청자님처럼 비싸게 사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싸게 산 사람들 비싸게 팔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제가 이 넥타이 팔아 먹으려고 하는데 이 넥타이를 하면 꾸룩내도 나고 냄새도 나고 안 됩니다. 이거 사면은 인생이 망해요 하면은 누가 삽니까? 안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네. 넥타이를 차면은 수능도 완전 붙을 수 있고 모든 일이 다 대박이 나고 로또도 1등 낼 겁니다라고 하면 사기를 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허풍도 하고 그죠? 마케팅을 좋다고 뉴스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삼성전기가 그런 거예요. 주식은요. 싸게 산 사람들이 비싸게 팔고 싶기 때문에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가 도망가야 될 때인 거지 좋은 뉴스 나왔다고 들고 가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게 가장 주식의 기초 원리인데 이걸 이해하실 때까지는 주식에서 돈을 다 빼시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돈 맨날 뺏겨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 원리부터 깨우치자. 그리고 MLCC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뭔지 좀 공부하시고 삼성전기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도 조금 공부하시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잘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아난티. 네, 아난티 매수가 비중은요? 네, 매수가 13,500원에 20%. 네, 13,500원에 20%. 뭐 한 2년은 가지고 있으셨겠어요, 시청자님? 맞아요. 네네네. 네, 굉장히 긴 시간을 잘 버텨오셨네요. 네, 그것도 물타기 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이것도 물타기를 하셔서 이 정도 단가를 낮추신 네. 거예요? 그러셨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꼭 수익을 챙기고 나오셔야 할 텐데, 멘토님, 아난티가 이제 이 통신선이 다시 연결이 되면서 탄력을 경협주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받아가고 있네요. 연일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13,500원 그 이상까지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다고 할 때 도망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아난티가 좋다고 할 때 사셔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방금 상담에서 왜 그렇게 격하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시간 아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한번 당하게 되면은 2년이고 3년이고 한 종목에 끌려다니게 되는데 그 고통의 시간이거든요. 그게 그죠? 네, 절대 편하지 않아요. 잠에 잠도 안 오고 정말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진짜 손도 떨리고 막 소화도 안 되고 그래요, 사람이. 네, 맞습니다. 이런 걸 좀 막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증시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모두가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좋지 않거든요. 증시라고 하는 곳은 남의 돈을 뺏는 시장인 거지 절대로 내 돈 지켜주는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한테 네, 속지 않는 게 기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이 아난티라고 하는 거는 결국 짐 로저스가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뭐 급등하고 올라갔는데 많이 사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지분 나와 있지만은 여기 보면은 짐 로저스 해가지고 2,000주 샀거든요. 2,000주. 예, 2,000주면은 이게 이제 11,000원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11,000원인데 2,000주 같으면은 얼마인가 2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2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3만 원까지 올라갔으면 정말 많이 올라간 거죠. 그죠? 얼마나 그 말 한마디 2,000주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익을 냈습니까? 저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속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난티라고 하는 회사가 역시 뭐 힐튼 호텔이라든가 이런 쪽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숙박업 쪽으로 엮여 있는 건 알고 계세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에 사람들 숙박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세요. 잘 안 해요. 그래서 적자가 좀 났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못 참겠다, 이렇게 못 참겠다 꾀꼬리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나가는 거죠. 네, 나가가지고 또 숙박하니까 요즘에 실적이 또 좋아지고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기도 하고 거기다가 요즘에 최근에 또 남북 경협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 나오면 또 아난티가 수혜주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추가하면서 정말 잘하셨는데 자, 제가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가 도망갈 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네. 또 속으실 거예요. 이번에 팔 거예요.
조금 손해보고라도 멘토님 맞습니다. 말씀대로 따르려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예, 예. 시끌벅적하고 또 홍보할 때 또 앞으로 평생 고생할 사람들이 여기 비싸게 산단 말이에요. 네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팔고 나가야 돼요. 예, 조금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고 팔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 분위기가 끊긴 건 아니고 대선 전에 아마 남북 경협 이야기 계속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미국도 대화 의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는 제 생각에 더 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손해 보진 마시고 본전에서 본전 언저리쯤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네네. 그때쯤에 추가 매수를 잘해서 매수가 낮췄으니까 그 효과 보시려면은 13,500원 지금 본전 오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하자. 그 뒤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사람들이 저거 또 속는다 또 속아 하고 손가락질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아니고 내 거 아니면 아니거라고. 맞습니다. 내 거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난테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걸 보내줍시다. 네. 네, 그래서 본전에서 매도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까지 멘토님 본전까지는 오겠습니까? 지금 이 대선 분위기 전에 또 이 남북 경협 분위기가 식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이상이라든지 두 번, 세 번 앞으로 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능성을 보고 가져가자는 거지 올라간다가 아닌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가능성에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 네. 가져가 보자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본전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나 오늘 한 절반 매도하려고 그러는데. 전략 매도하세요. 오늘 말고요. 오늘 말고. 네, 한 번 더 튀어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전략 매도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안한티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고민이신가요? 아이진이고요. 네. 매수가 43,364원에 비중이 좀 많은데 60%. 비중이 90%요? 60이요. 아, 60% 알겠습니다. 43,364원에 60%. 네. 알겠습니다. 아이진도 한번 보죠. 근데 멘토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지금 5년 연속 적자하고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멘토님? 제가 이런 표현을 쓸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지금 상담하면서 모든 상담, 제가 상담한 7년 동안 했는데 그중에 최악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기업을 43,000원에 60%나 사셨다. 상황이 지금 제일 안 좋아요. 그나마 네네. 이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이 든 건 100%가 아닌 게 다행인 거예요. 네, 이거는 참 그냥 도박을 하신 거라고밖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네. 네, 뭔가를 알고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뭐 아무것도 모르고 좋을 거다 생각을 하고 사놓으면 수익 나겠지라고 들어가는데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진짜 한번 명상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내가 진짜 이렇게 해서 될 일인가 하고요. 네, 주식은 이렇게 도박으로 해서는 절대 답이 안 나오는 게 이게 시청자님은 어쨌든 본인 돈을 잃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 인생 걸려 있는 돈 아닐까요? 가족도 그쵸. 있고 나의 미래도 있고 그죠? 네. 혹시 실례가 안 되는 자녀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네, 주식 투자할 때 계좌 그걸 보면서 자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 주식은 내만 잘못되는 게 근데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앞전에 네. 좀 수익이 났었. 거기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우리 저 네, 도박장에 가가지고 그 타짜란 영화 보셨어요? 네. 네, 곤이라는 주인공이 있죠, 그죠? 네네. 처음부터 돈을 잃어요? 아니면 처음에 돈을 따요? 따죠. 처음에 돈을 따다가 난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하니까 큰 판으로 가요, 안 가요? 맞아요. 큰 판으로 가죠. 큰 판으로 가갖고 돈 잃으니까 어때요? 네. 집에 가 장롱에서 돈 갖고 오죠, 그죠? 네. 돈 갖고 가면서 엄마 내가 미안해 하면서 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잘 안 됐죠. 잘 안 돼요. 자녀 생각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처음에 네, 네. 수익 보는 게 제가 위험하다고 하는 게 주식 처음 하는 사람들 제발 수익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야 이 시장의 위험성을 알고 무서움을 아는데 처음에 수익을 네. 보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수익이 나니까 재밌고 신기하고 뭔가 내 인생 바뀔 것 같고 일확천금 생길 것 같고 이야 대박이고 앞으로 내 정말 부자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네네. 고점에서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비중이 크게 들어가서 물렸을 때야 그때야 이제 머리 띵하고 모든 게 현실 같지가 않고 꿈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런 상황은 절대로 와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게 아이진이 어떤 기업인지 보게 되면은 지금 적자가 굉장히 심하고 매출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금 5년 적자가 날 위험에 놓여져 있는 기업이에요. 네네. 적자가 많이 난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4년 연속 적자가 나거나 5년 연속 적자가 되면 이게 상패 위험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얘가 이제 신약 연구 개발을 전문적으로 해서 그걸 목적으로 상장되었기 때문에 적자가 나더라도 조금 봐준단 말이에요.
아, 저도 아주- 그거 네, 약 무슨 개발 그거 보고 다시 맞아요. 하는 거였거든요. 네, 약 개발인데 자 봅시다. 약 지금 보니까 당뇨 망막증 국내 이상에서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했다는 이야기 나왔어요. 그죠? 네. 네. 자, 이상이 뭘까요? 이상 다음 뭘까요? 일상 다음 이상, 이상 다음은 네. 삼상입니다. 삼상. 네, 네. 네, 숫자가 일상, 이상, 삼상이에요. 네, 네, 네. 삼상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릴지 아세요? 아니요. 네,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아, 삼상에서 네네. 실패하는 경우들이 수두룩 빽빽해요. 대한민국의 모든 신약들이요. 아, 일상 네네. 이상에서 안정성을 입증했네 이까진 갔다가 삼상에서 네.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상폐 위기까지 놓여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신라젠이에요. 아, 네네. 그런 기업도 일상이 들어가네, 이상이 들어가네 하면서 만원, 막 8,000원짜리가 15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 정지돼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이 기업은요, 이제 이상 통과한 건데 이상에서 효과가 있다는 거지 아직까지 뭐 통과가 됐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제 효과가 봤다라는 건데 그러면 약이 네. 나오기도 전부터 효과가 있네 말로 지금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얘도. 10,000원, 저 5,000원에 있던 게 지금 45,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걸 지금 네, 43,000원에 60%나 사신 거예요. 네네. 뜬 소문에 사신 거잖아요. 아직까지 약 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 삼상에서 네. 실패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더 떨어지겠어요? 맞아요. 그럼 삼상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결과를 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상 때문에 뉴스가 야 이상이 되는 것 같다 했는데 삼상 진행되는 동안은 소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 뉴스 없어요. 네.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네, 네, 네. 시들시들하니까 아무도 관심 안 가지니까 어떻게 되죠? 더 떨어집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네.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 걸 지금 이렇게나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 대처법이라는 게 네. 많이 안 나와요. 저한테도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좀 상담이 들어와야 대처법을 짜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이거는 저도 같이 기도해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제발 반등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상담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차트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3만 원에서 네. 3만 1,000원짜리가 지난 정고점인데 보통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이거 한번 기대를 해봐야 돼요. 이거 아니면은 다음 자리인 2만 원대까지 또 내려갑니다. 아, 저기서 뭐 버물다가 또 반등이 나가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어디까지 나올지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어떡해요. 아니, 그냥 우선 그러니까 처음 말씀하신 대로 3만 원대로 기다려 보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 그냥 손해가 있더라도. 아니에요. 3만 원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저는 네. 3만 원까지 기다렸다가 반등 네.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보고 저기서 반등 나온다면은 반등이 얼마든 네. 반등이 어느까지 올라가든 간에 네, 그때 네, 네. 반등 때 탈출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담원 아. 반등 시 매도하세요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이거는 반등 시 매도하시고 요 3만 네. 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보유 좀 하셨다가 네. 반등 시 전량 매도하시더라도 수익 손실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죠? 네, 버틸만 네, 네. 하잖아요. 아직 아프지만. 네. 네, 네. 다음에 잘하면 되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알겠습니다. 손절하시고 주식 네. 계좌에서 돈 다 빼세요. 알겠습니다. 절대로 다시 하지 마시고 공부부터 먼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힘을 내시고 이거 3만 원 무너지면 다시 전화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멘토님이 정말 조언해 드릴 게 많은 날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배워가는데 자, 다음 시청자분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시청자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연결돼서.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저기 음. 이마트요. 네, 이마트 매수가 비중은요? 그게 아니고요. 매수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아. 선에서 들어가야 할지 그거 상담 좀 받고 싶었어요. 네, 신규 매수를 문의를 하시는 거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마트가 요즘 참 바빠요, 멘토님, 그죠? 근데 네. 최근에 좀 네네. 많이 올라갔네요, 이마트.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지금 매수하는 거 괜찮아요? 저는 이제 저도 이렇게 회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많이 받을 때 어떤 타이밍에 사면 좋나요? 라는 질문 많이 받거든요. 제일 궁금하죠,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력 있으면 아무 때나 사도 돼요. 어. 오늘 사도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사자마자 수익이 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수익을 만든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리를 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요리 잘하는 분들 보면 예전에 뭐 냉장고를 부탁해. 예. 그래서 뭐 냉장고에서 아무거나 꺼내서 막 맞아요. 요리하시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하죠. 재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실력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트도 지금 여기서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비중 조절도 잘해야 되고 어떻게 전략을 짤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매수했을 네네. 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매수했을 네네. 때 얘가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내려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해요. 여기서 매수하고 지금 보니까 네, 저점을 예. 15만 원대를 이렇게 잡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여기 샀을 때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15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지금 사서 15만 원에 네. 추가 매수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지금 안 사고 15만 원까지 떨어지면 살래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저는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뭐라고요? 저는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네, 저는 지금 어느 선에서 조금 들어갔다가 부달로 들어가고 싶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 시청자님은요. 저한테 질문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예, 예. 시청자님 속에 이미 답이 있다니까요. 지금 안 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조금 사고 싶잖아요. 이렇게 분할로.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럼 저한테 뭐 한다고 아니, 질문하니까 사면 되는데 그죠? 얼마 제가 알려드리고 전에- 싶은 거는 들어보세요. 사고 싶은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사도 좋으나 네. 내려갔을 네, 때 네. 추가 매수할 자금을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하자는 네, 거죠. 네, 여기에 그렇죠. 비중 많이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자, 그렇죠. 15만 네, 네. 원을 지켜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누구도 없어요. 모르죠.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 예. 13만 5천 원짜리가 또 지난 차트에서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아, 그러면 이 종목을 지금 네. 샀는데 안 올라가면은 15만 원까지 밀릴 네. 수 있다라고 1차적으로 봐야 되고요. 거기서 네, 예. 또 안 올라가면은 13만 5천 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봤을 때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 건가에 대한 문제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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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투자할 거라고 한다면 지금 뭐 300만 원 네. 정도 투자하고 15만 그렇죠. 원대 300만 예, 예. 원 정도 추가 투자하고 또 13만 네, 5천 네. 원대 300만 원 투자했다. 그러고 예, 난 다음에 예.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고 올라가면 가면 이제 되는 그거 거고. 가지고, 예, 예. 예. 다음에 사면 되죠. 맞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뭐 네네. 내가 더 추가 매수하겠다면 아래쪽에는 이제 승부수를 좀 걸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여유를 가지고 투자한다면 상관없어요. 예, 비중 예. 조절을 좀 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예. 지금 사는 건 나쁘지 않은데 지금 시장이 네네. 어때요? 지금 미국이 부도난에 만회하는데 시장이 어떤 것 같아요? 안전한 것 같습니까?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요즘에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그럼 불안하면 굳이 이거 꼭 사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니, 그게 많이 산다는 게 아니고 조금 지수가 해가지고 빠지면은 이제 어차피 흐름을 다 보고 떨어져요. 싶어가지고. 네, 많이 산다는 거 아닌가 알겠는데 지수가 예, 빠지면 예. 이 종목도 빠지고 저 종목도 빠지고 요것도 빠지고 다 빠진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네, 그죠. 지수가 내려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이걸 굳이 사셔야 될까요? 저는 기다렸으면 싶은데요. 예, 아니,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싶은데 네. 이게 상담 맞습니다. 전문가님한테 한번 맞습니다. 상담 받고 기다리고 싶어서. 싶은데 시청자님 사고 싶은 예, 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수 의견 네네. 드리도록 할게요. 사고 싶어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듣고 싶은 대답 해드릴게요. 사시길 바라고요. 비중 조절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 잘 하셔서 꼭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정말 사이다 같은 멘토님의 발언을 내내 들을 수 있는 세미나가 곧 열리죠. 예, 뭐 온라인 강연이죠. 유튜브에서 문현진 추천 TV 들어오시면 되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들어오시면 방송보다 더 격합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방송보다 더 격하고 네. 장난도 좀 많이 치고요. 좀 많은 분들이 좀 성격을 오해하시더라고요. 뭐 저 사람 아무한테나 화내는 뭐 파탄자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원래 화가 없어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제 돈 같다 생각하고 제 뭐 주변 사람이라고 생각, 가족이라 생각하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에 좀 이렇게 저도 약간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은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로 이 정신을 딱 놓는 그 순간 홀려버리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신 차리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 어떻게 정신 차려야 되는지 기본적인 투자는 또 무엇인지 제가 왜 시장을 안 좋게 보는지 두루두루 들어보시러 오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참석하셔서 좋은 이야기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저희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년 안에 30억 만들기라는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JNTC 1,700원에 30% 5달 동안 버티는 중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JNTC라는 종목을? 네, 뭐 닉네임이 마음에 들어요. 10년 안에 30억. 저도. 네, 예.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 이런 종목 사시면 안 돼요. 정말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투자를 할 때 있어가지고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은 우리가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맥스트 같은 경우는 아직 자료가 없는데 급등하고 있죠. 요 기업도 지금 보면은 좋은 기업 맞아요. 실적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니까 뭐 하는 기업인가 했더니 휴대폰 부품, 커넥터, 카메라 윈도우, 커버 글라스, 휴대폰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고 또 3D라든지 뭐 이런 2D,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도 엮일 수가 있겠구나. 여러 가지 부품이구나는 알겠는데
근데 이 상장했던 가격이 비싼지 싼지는 우리가 좀 더 시간을 줘야 돼요, 시장에. 그렇다는 말은 이런 걸 괜히 잡으시게 되면은 이렇게 5달 동안 고생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고생해서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요, 글쎄요, 이거는 좀 이렇게 운에 맡겨야 되는 상황인 거죠. 분석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비싼 거 고가 자리라고 한다면 반등 조금 줘다 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강남처럼 될 땅을 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는 지금 되게 핫한 신도시예요. 신도시에 들어가서 무슨 강남 땅을 찾아요. 그러니까 허허 벌판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년 안에 30억 만들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단기적인 성향보다는 좀 중장기로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지금 단기적으로 9,400원, 500원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면 반등 아마 나와줄 겁니다. 대신에 큰 수익 노리기보다는 짧게 나오신 다음에 역시나 올라갈 만한 기업을 찾는데 다시 한 번 더 방송 보시면서 공부하셔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응원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댓글도 확인할게요. 이번에는 존중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대유 8,790원에 비중은 5%, 원래 비중이 20%였는데 오늘 15% 매도를 했습니다. 후회 중인데 다시 매수는 안 되겠죠라고 하셨거든요. 좀 수익을 좀 챙기셨는데 조금 더 갈라나? 괜히 팔았나 싶으신가 봐요. 어떻게 보세요? 네, 존중님은 제가 닉네임이 좀 낯이 익어요. 자주 저희 자주 오시는 것 와주시는, 같아요. 그래서 자랑하려고 올린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8,790원에 사셔가지고 수익 중인데 팔았는데 후회 중입니다. 이것도 괜히 저 한번 이렇게 건드려 보려고. 그래서 마인드 제가 후회하지 말라고 하거든. 내 거 아니다라고. 비중이 이제 20%였는데 15% 매도했으면 잘했어요. 왜냐하면 수익 냈으면은 그 누구도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익 냈으면 강자예요. 더 갈 수 있었는데 뭐 지금밖에 못 팔았어요. 괜찮아요. 지금 더 갈지 안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게 항상 사람들이 간사라는 걸 좀 느껴야 되는 게 지나고 난 다음에 급등하니까 저걸 가져갔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거 되기 전까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내일 로또 번호가 당첨됩니다. 오늘 로또 번호 아세요? 모를 겁니다. 근데 내일 알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번호 찍었어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다 누구나 전재고 누구나 주식 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수익을 챙기는 자가 승자다. 그런데 조금 아쉽긴 한 게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비중을 너무 많이 줄인 것 같다는 아쉬움이 좀 들어요. 기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사실은 뭐 9,500원까지 좀 더 보유했다가 홀딩했다가 저 자리에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11,000원 정도까지 기술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다음번에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한번 해보자. 대신에 지금 사란 말 아닙니다. 지금 매도하신 건 잘하셨고 나머지 비중 5%로는 11,000원까지 들고 가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발빠른 거북이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CJ ENM 15만 5천 원에 15% 계속 떨어지는데 더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좀 많이 불안하실 것 같아요. 이게 쭉 올라가다가 진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CJ ENM은요, 제가 작년부터 상담을 여러 번 했고 정말 강추했던 종목이었어요. 네. 콘텐츠 지금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라든지 이런 데 들어온다. 그리고 넷플릭스 콘텐츠에 지금 투자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해서 지금 드라마 찍는 거 봐라. 얼마나 많이 하냐 엄청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전략 짜드릴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밑에 있을 때 사서 올라올 때 팔고 내려올 때 사서 올라갈 때 팔고를 반복하면 이거는 수십 분 수익 날 종목인데 그래요.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어때요? 15만 5천 원 올라갔을 때 사신 거잖아요. 그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사셔가지고 뭐 하신 거예요? 올라갈 때 안 파신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좀 더 들고 가도 상관없는 기업이고요. 대신에 수익을 낼 뻔했는데 놓친 거는 본인 몫입니다. 뭐 본인이 안타까운 거고 아쉬운 거지 괜찮아요. 들고 가도 괜찮은 기업이고 떨어지면 오히려 역시 매수의 기회입니다. 지금 아직은 조금 더 하락세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라는 주식의 격언이 있죠. 칼날 잡으면 손 다칩니다. 잡지 마시고요. 지금은 떨어지게 내버려 뒀다가 다시 한번 15만 원대나 14만 원대까지 떨어진다는 비중을 늘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 이걸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시고 15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땡큐 하고 매수했다가 올라오면 또 수익 챙겨서 나가면 되는 종목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 들고 가자. 그리고 15만 5천 원 이하로 빠진다 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다음번 상승 때는 수익을 챙기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CJ ENM 깔끔하게 또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유튜브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저희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전화 상담 이어서 가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손해물이 9,900원에 10%요. 네, 9,900원에 10%. 이거는 올라갈 때 매수를 하셨을까요? 내려갈 때 최근에 매수하신 걸까요?
올라갈 때 해서 좀 더 기다리다 못 팔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아깝네요. 예, 아까 네, 돈이. 전중님이 잘했다는 게 이런 거예요. 네. 올라갈 때 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올라갈 때 더 갈까 봐 못 파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팔아낸 게 더 잘한 거예요. 맞아요. 더 갈지라도 뭐 내가 10%대 팔았는데 뭐 2000% 올라갈지라도 10%를 챙긴 게 어디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지나서야 알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토니모리도 욕심이 화근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욕심이 화근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본전에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으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들고 있는 꼴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뚜렷한 해답은 없습니다. 그냥 시간을 두고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손절하기엔 손실폭이 너무 커요. 그죠? 네. 네, 너무 늦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고 그냥 이제 토니모리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게 원치 않는 장기 투자라고 하거든요. 네, 원치 않는 장기 투자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얘가 지금 적자가 좀 심합니다. 네. 네, 적자가 좀 심해요. 이게 이제 4년 적자가 되면 관리 종목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한 번 더 밑으로 한 번 더 떨어집니다. 관리 종목 빠지게 되면은 주가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관리 종목 지정될 위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관리 종목 지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전까지 얘가 안 움직이면 할 수 없는데 만에 하나라도 여기서 버티다가 뭐 중국 관련 이야기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 이야기 나오면서 한번 더 뛰어 올라와 준다면 또 우리나라 지금 경기가 조금 힘드니까 경기 방어주로 역할을 하면서 화장품 관련주의 수급이 들어와서 상승이 좀 나와준다면은 가격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정리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냥 이대로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비중이 10%니까 많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네. 토니모리가 만약에 관리 종목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이후에 상승세는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 매수의 기회가 있다 생각을 해요. 대신에 지금 비중 늘리지 마세요. 아, 지금은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 네, 네. 지금은 들고 가시다가 혹여나 생기는 네. 반등 때문에 10,000원 근처까지 올라와 준다면은 다음을 네. 위해서 빨리 그냥 거기서 나오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올라오지 않고 그냥 주구장창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밀려가면서 관리 종목까지 지정돼서 뭐 5,000원까지 빠지거나 4,000원까지 빠지면은 그냥 네. 그때 돼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 그러면 지금 손절하지 말고 더 기다려요? 네, 손절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본전 오면 정리하시고 밑으로 빠지면은 혹여나 이제 6,000원쯤이나 7,0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6,000원이나 한 5,0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그때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짜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또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신가요? 예, SK텔레콤이요. 네, SK텔레콤 매수가 비중은요? 30만 4천 원에 20%요. 네, 30만 4천 원에 20%. 아, 알겠습니다. SK텔레콤은 좀 많이 통신주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죠? 급격하게 잘 올라왔다가 요즘엔 약간 지지부진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통신주가 이제 경기 방어주 중에 대표적이죠. 아무래도 뭐 힘들어도 먹고 살기 힘들어도 핸드폰이 있어야 되니까 네. 통신해야지 또 영업도 하고 일도 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통신비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있었고 거기다가 메타버스라든지 5G, 6G 이런 선두주자가 텔레콤이다. 또 역시 이렇게 통신 쪽이다 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수급이 몰려가지고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인식, 기대감 좋습니다. 근데 저는 기대가 너무 크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이게 기대만큼의 뭔가 성과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너무 기대가 컸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라와서 고가놀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끼를 물어버렸구마잉 하는 그런 영화 대사가 있어요. 네, 지금 미끼를 물어버리셨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물린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일단은 원래는 우리와 같은 어떤 차트를 보거나 하는 사람들은요. 단타꾼이라고 하죠. 단타꾼들은 여기서 사가지고 수익을 챙겨볼까 하고 들어가기도 해요. 여기가 눌림목이기도 하고 지지라인이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장기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 자리는 단기적, 짧게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네, 30만 원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은 다시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33만 원까지 올라갈 때까지 한번 그냥 그대로 들고 가보시길 바라겠고 혹여나 이게 30만 원짜리가 무너지면은 나중에 뒤에 다시 올라갈지라도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단타에서 종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종가상으로 30만 4천 원짜리가 무너지면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건데요. 단타에서 중요한 네. 거는 다시 올라갈까 봐가 아니라 무조건 내가 정해 놓은 자리가 밀리게 되면 정리하고 나가는 그런 본인만의 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제 의견이 공감이 되신다면 저는 30만 4천 원, 3천 원짜리라고 보여지네요. 30만 3천 원.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저는 과감하게 정리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 무너지지 않으면 보유하셔서 33만 원까지 끌고 가자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SK텔레콤까지 저희 오늘 상담을 모두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은 제가 멘토님과 같이 방송을 한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열띤 상담을, 그러니까 늘 열띠게 해주시지만 예. 유난히 오늘은 조금 뭐라 해야 되죠? 이 감정이 더 많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세미나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특히나 아까 이제 아이진과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뚜렷한 해답이 떠오르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떠오르지 않는데 시청자님은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안 만드는 게 저는 최선이라 생각을 해요. 벌어진 일은 어쨌든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보듬어 드리고 해결책을 찾아 드리겠지만 다음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투자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저질러진 일들 그냥 그러니라고 하고 받아들이고 아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야 다음에 그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은 수요일 오후 7시죠. 오시게 되면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뭐만 조심하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좀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이 시청자분들께 느끼는 그 안타까움, 그 진실성이 오늘 너무 느껴진 하루였는데요. 세미나 참석을 하셔서 더 많은 이야기들 주식 공부 함께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장도 7월의 마지막 장이죠. 다음 주면 8월인 거죠, 벌써. 네, 맞습니다. 예, 다음 달도 또 열심히 상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장 특징 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한 매체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시 50분쯤에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을 해서 입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드는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시죠. 네, 장 초반에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만 장 중반에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네, 오늘 보시면 인맥주들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만 이 뚜렷한 모멘텀이 될 수 없는 만큼 투자에는 조금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현재 보시면 덕성의 시세가 제일 좋습니다. 18% 강세를 보여주면서 25,2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고요. 서현도 13% 두 자릿대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17,5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확인해 보시죠. 이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24일째 1,000명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코로나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수혜주라고 모두가 오르는 것은 아니고요. 선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퀀타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국산 RNA 백신 치료제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더나와 화이자가 mRNA 백신이라는 점을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19,3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음압병실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GH 신소재 현재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상승하면서 9,02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고요. 이 셀레믹스는 질병관리청과 코로나 분석 서비스를 추가로 공급 계약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이 모멘텀이 되면서 17%의 강세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네, 게임주들은 호재보다는 악재가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제작사 크래프톤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공모 금액은 4조 3천억 원 이상으로 역대 2위 규모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모가를 밴드 최하단으로 제시한 비중이 20%나 되는 만큼 현재 고평가 논란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게임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펄어비스는 개별 악재가 하나 있습니다. 신작 붉은 사막이 무기한 출시 연기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쏟아지는 모습이
모습이고요. 오늘 보시면 5%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74,2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고요. 현재 2.8% 하락하면서 14만 원을 하회하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시장도 확인해 보시죠. 네, 환율이 1,140원대 중반으로 내려앉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 계속해서 하방으로 열리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1% 하락하면서 현재 3,200선도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1.2% 하락하면서 1,030선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침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